네, 안녕하세요. 공함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하반기 IBK 기업은행 신입회원 채용 공고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기업은행 채용을 한번 살펴보면 채용 인원이 상당히 적은 게 좀 눈에 띄는데요. 특히나 지역 인재 할당이 조금은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채용 분야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항목이 크게 5가지고요. 1번 항목 제외하고는 글자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최대한 잘 확인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자소서는 9월 24일 금요일 마감인데요. 저희 무료 자소서 첨삭의 경우에는 9월 17일 금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 받도록 하고요. 시간은 오후 6시까지 주시는 건에 한해서 첨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항목을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1번 항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IBK에 지원한 동기, 그 다음에 본인이 갖춘 역량과 경험을 통해서 기술하고 일하고 싶은 분야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는 항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2가지가 문단 나누기 필수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를 묻는 항목인데요. 역량 위주의 작성을 하라고 항목에서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가장 보편적으로 본다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다. 해당 직무 혹은 해당 기업에서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역량 분석을 하고요. 그런 역량을 토대로 내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냥 무조건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경험을 토대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빌드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무리 포부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전문성 있는 행원이 되겠습니다와 같은 포부가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분야,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서 어떠한 행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좋지. 어떠한 전문성을 가진 행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포부에서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입사 후 포부나 계획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인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패했던 경험, 이러한 경험을 입행 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항목인데요. 기본적으로 2가지가 문단 나누기 해당 항목도 필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을 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창의성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실패하거나 해결했거나 뭐 그런 걸 묻는 거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파악했고 해결 과정을 도출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창의성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과장을 너무 한다거나 아니면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접근하면은 오히려 전체 문장 흐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에는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하겠다라고 단순하게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업무,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빌드업하는 게 좋겠죠. 단순히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 앞선 항목과 마찬가지로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팀워크를 높이거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소통 방법. 일단 2가지가 문단 나누기 이것도 작성하고요. 협업이랑 협력을 이끌어낸 사례인데요. 내가 이끌어서 팀워크를 발휘했다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리더십을 묻는 항목이 아니죠. 네, 협업이기 때문에 나만의 소통 방법이나 아니면 보편화된 방법이지만 내가 적절하게 적용하였던 소통 방법을 토대로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팀워크 항목에서는 상호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협업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내중심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팀워크, 협업은 말 그대로 팀 구성원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그 구성원들 간에 서로의 조율, 상호 간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고 나 혼자 팀을 이끌어가는 것은 최대한 배제하고요. 상호 간의 소통이나 어떤 바람직한 소통 방법을 이끌어내서 아니면 바람직한 소통 방법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현재의 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경험. 2가지가 문단 나누기에 해당 항목도 해주시면 좋고요. 나만의 경험이라면 무조건 괜찮지만요. 일단 다른 항목에서 어필한 소재나 사례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소서에도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5가지 항목이면 5가지의 다른 소재가 나오는 게 일단 가장 좋습니다. 네, 똑같은 소재,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소재를 각 항목별로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험이 한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 내용에서 아무리 다른 방향으로 빌드업 해봤자 대부분 비슷한 역량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같이 항목에서 묻는 게 정말 추상적이다, 그냥 너의 경험을 작성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앞선 항목들과 일단 피해서 가자 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소재뿐만 아니라 역량도 겹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3번 항목을 보면 협업을 물었죠. 그리고 협업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물었죠. 그러면 그러한 소재나 역량이 중복되는 것은 중복 어필이 되는 거거든요. 3번이랑 4번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밖에 나를 못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항목에서 나의 다양한 역량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어필하고 싶은 경험이나 소재가 있다면 어필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특별한 소재나 경험을 이미 앞선 항목에서 사용했다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겹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소재를 어필하는 것이 필요한 항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 주목받는 트렌드, 중복 선택 가능하다 하고요. 은행 서비스나 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본인만의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일단 두 가지가 문단 나누기 여기도 적용되고요. 2번 항목에 보면 창의성에 제가 집중하지 말라고 했는데 5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독창성이나 효과적인 방안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트렌드 및 기술의 정의로 글자 수를 채우지 말 것. 이게 뭐냐면 무슨 신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어떠어떠한 거고 네이버에서 긁어내는 거 있죠. 그런 걸로 글자 수 채우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판단하는 평가위원들은 그 내용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겠죠. 혹은 모르더라도 검색해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글자 수를 채우면 좋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정의적이고 사실적인 요소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나의 견해, 나의 의견, 나의 방안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너무 흔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시행 중인 것은 피하는 게 좋고요. 최대한 사전 조사를 한 뒤에 지금은 연계되고 있지 않지만 혹은 지금은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나의 특별한 어떤 견해를 바탕으로 나는 이런 독창적인 제안을 해 라는 방향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대부분 기업은행의 지금까지의 방향을 보면 항상 5번은 뭐 어떤 기술적인 것들 물었고요. 1번에서는 지원 동기를 물었고요. 중간에서 협업 한번 물었고요.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항목에서 묻는 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쓰는 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겹치지 않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미리미리 작성하시고 생각보다 자소서 작성 시간이 넉넉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작성하시면서 첨삭 요청 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